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숲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65%는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오염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지금 지구에 쌓이고 있는 열을 다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해수 온도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해수가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지난번 대선판의 마지막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낡은 패러다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손에 도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냐? 어떤 선생님은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은 도토리는 그냥 도토리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도토리를 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두 번째는 그 넷플릭스를 혹시 보시면 넷플릭스에 그 환경에 관련 자연 다큐멘터리들이 꽤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10편 정도를 추려서 강의할 때 되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Seaspiracy, 바다에 관련된 음모 이런 뜻이겠죠. Conspiracy 앞에 C가 붙은 그 카우스피러시도 있고 그런데 특히 Seaspiracy를 한번 보세요. 또 굉장히 많이 바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요. 좀 실천하고자 하시는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직 뭐 명확하지 않지만 그 관련된 많은 분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 공부가 좀 재밌어졌고 제가 올해 이제 연구년인데 연구년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이제 법하고 의학하고 농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교육에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았고 근데 어쨌든 법을 어떻게 새롭게 구상해 본다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환경교육 표준 만드는 일을 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이나 분권에는 반대되는 개념에 가깝잖아요. 국가가 표준을 만들고 그걸 탑다운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표준이 탑다운 방식의 표준이 아니라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준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상충되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서 열려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방향과 키워드는 가지고 그걸 구성할 수 있는 원리들은 제시를 하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총론이 끝나고 나면 내년 내후년 교육청 교육학교 수준에서 계속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좀 레퍼런스가 될 만한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그건 완전히 눈앞에 닥친 일이고 저는 사실 이제 공주대도 그렇고 지역 대학들의 아까 위기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교육에 관련된 모든 논의에 거의 뭐 깔때기처럼 블랙홀이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까지는 이 새로운 대학 서열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지난번 대선판의 마지막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낡은 패러다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아까 32개 대학이 있다 그랬는데 충청남도에 예를 들면 그 32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프로그램적인 자원들을 테이블에다 다 올려놓고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방식이 어떤가 없애고 쳐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도 그렇고 뭐 지역의 전문대학도 그렇고 특성화대학들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겹치는 것도 많고 근데 필요한 건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이 근데 이제 그걸 탑다운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 자원들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내발적으로 밑에서부터 새로운 그리고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 대학 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 학과나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를 잘 해서 다음번 대선 1, 2년 전에는 정말 제가 혼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논의를 했던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그 얘기를 함께 이 생태전환 교육이나 이런 것과 교육과정과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더 많은 죄책감도 좀 들고 그 노아의 방주에 그 사람만 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동물도 같이 탔었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계속 그 사람만 태우려고 했었다라는 좀 그런 마음도 좀 들고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사 또 기독인들이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만큼이나 더 기독교적인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는 그런 좀 최근에 기독교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최근에 정말 놀라운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국가환경센터장 할 때 5대 종단이랑 MOU도 맺고 그랬었는데요. 되게 놀라운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뭐 교회 아니면 우리 좋은교사 운동에 계신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도토리부터 키워가지고 만든 조그만 참나무 숲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환경 철학을 가르치는데 환경 철학 수업에 이제 도토리를 3알씩 첫날 나눠주고요. 그걸 한 학기 동안 키워서 기말고사 때 화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3개를 다 죽이면 F예요. 그리고 이제 4년을 키우면 자기 키보다 조금 더 커지는데 그러면 임용시험을 봐서 이제 잘 돼서 학교에 가면 이제 자기가 심었던 도토리 나무를 캐서 자기 학교에 옮겨 심고 하면 이제 제 프로젝트가 끝나는 건데 그 선생님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실 지난 12년 동안 환경교사를 한 명도 안 뽑아가지고 제 프로젝트가 유명무실해졌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재작년에 8명을 12년 만에 뽑았어요. 올해는 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숲을 잠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수업에 기말고사 문제가 있어요. 손에 도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냐? 어떤 선생님은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은 도토리는 그냥 도토리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도토리를 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당신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기말고사 20년째 똑같은 문제인데 이미 유출된 문제죠? 예, 이미 20년째 똑같기 때문에 묶어서 책 낼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한 거죠. 세상엔 2가지 존재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도토리라고 하는 현실태이고 이 도토리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참나무가 있는 거다. 존재한다. 그게 이제 가능태라고 하는 더 possible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의 양태를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태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태 2개가 모든 존재에게는 거의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면에서 보면 가능태의 마음을 쓰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저도 수업 시간에 보면 이미 반짝거리고 예쁜 애들이 있고 그건 현실태가 그런 거죠. 근데 현실태가 쭈글쭈글하고 그거 볼품없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그거는 현실태이고 그 현실태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태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리고 만약에 현실태만 보면 토실토실하고 예쁜 도토리는 묵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도토리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쭈글쭈글한 도토리 안에 그게 땅에 잘 떨어져서 자라면 커다란 이 도토리는 한 번 30년 정도 자라면 한 번에 10,000개 정도 열리거든요. 도토리가. 그런 이제 그 가능태가 어떤 것인지는 그러니까 참나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게 자기 실현이지만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자기 실현이야. 어른이 되는 게 자기 실현은 아니니까. 멋진 사람, 그냥 좀 애매하게 얘기하자면 그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멋진 사람이 이제 지구 생태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능태로서의 지구 생태 시민을 어떻게 현실태로 만들 거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교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도토리 안에 있는 참나무를 믿고 발견하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도 믿게 하고
그런 것일 것 같고,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정해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교사가 아닐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만한 다큐나 영화나 책 뭐 한두 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예.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우선 하나는, 첫 번째는, NHK에서, NHK에서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쓰나미를 1시간여짜리로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한번 일단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서는 사실 무수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지구는 그렇게 자비롭지는 않거든요. 인간적 관점에서 선하거나 악하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이 지구라는 별에 대한 뭔가 경험 중에 우리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넷플릭스를 혹시 보시면 넷플릭스에 그 환경에 관련 자연 다큐멘터리들이 꽤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Seaspiracy, 바다에 관련된 음모 이런 뜻이겠죠. Conspiracy 앞에 C가 붙은 그 Cowspiracy도 있고, 그런데 특히 Seaspiracy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에볼라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도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숲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65%는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오염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지금 지구에 쌓이고 있는 열을 다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해수온도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해수가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이 허위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피라시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 밑에 쭉 달릴 테니까 그 중에서 보시되, 아마 제일 최근에 핫한 영상 중에 하나는 브레이킹 바운더리라고, 아까 제가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바운더리들이 있는데, 그게 9개, 뭐 12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각각의 영역별로 뭐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되고, 해양 오염은 어떻게 되고, 또 질산염이나 또는 인 문제는, 물질 순환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최근에 책이 나왔죠, 아마. 그게. 그 책 제목도 브레이킹 바운더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큐멘터리도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뭐 빙하를 찾아서, 산호초를 찾아서, 그다음에 뭐 자연에 대한 7가지 믿음, 종교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관련된 걸 다룬, 그다음에 키스 더 그라운드처럼 농촌이나 토양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그 시스피러시하고 브레이킹 바운더리하고 그렇게 두 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윤서 운동 선생님, 오늘 공주 와서 교수님 말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좀 미안한 마음 들어서 좀 안타까웠다는 느낌이 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조윤서 운동 선생님들이 다른 회원단체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실천력이 있고,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많이 관여하잖아요. 아까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지구생태 시민이라는 말이 실제 우리 교실에서, 우리의 수업에서, 우리의 가르침에서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선생님 찾아뵙고 또 인터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안녕. 오늘은 얼굴이 밝구나. 어제는 어두워 걱정했는데